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과 성남시청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환 조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그 모습부터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700억 4가지 시나리오 공국장에 들어갔는데 혐의 부인하시나요? 50억 로비 아직 안 풀렸는데 그 공소장에 들어간 내용들은 인정하세요? 직접 진술하신 거예요? 네, 검찰이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캐물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밝혀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런데 보도량은 많습니다만 좀 내용이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뉴스를 계속 봐도 다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결국 검찰이 해야 되는 거는 이 사건 관련해서 범죄가 있느냐, 만약 존재한다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죄를 범하였느냐, 그로 인해 이득 본 건 누구냐, 예. 공범이 있다면 누구까지 공범인 거냐 등등을 밝혀내야 되는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예. 크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들이 대장동을 개발해서 큰 돈을 벌고자 했는데 예. 또 실제로 네. 돈도 벌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직자 등의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었다면 그리고 또 이 뇌물을 받은 사람이 뇌물의 대가로 무언가 특혜를 주었다면 예. 그 특혜를 준 게 또 배임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뇌물을 받은 것 자체만 해도 또 범죄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누군가 강제로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이 일을 추진할 사람을 안치기 위한 과정에서 뭔가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거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또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예. 즉 가정의 가정입니다만 이 건이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결국 정말 확인해야 될 거는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예. 특히 김만배 씨가 좀 출입하면서 적었다는 그런 내용들 예. 등등 네. 이발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유죄무죄 판결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예. 뭔가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등등의 사실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검찰이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절차, 그 조사 과정에 대한 불만 내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제 김만배 씨의 변호인단이 검찰한테 객관적으로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질 과정에서 뭐 녹취록, 정영학 씨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했고 뭐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다, 뭐 그런 요청도 거부당했다, 이제 이런 주장인 거라서 결국에는 방어권 침해에 대한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현재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고 김만배 피의자가 현재 방어권을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건데요. 예. 사실 이 부분은 녹취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 피의자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됐는데요. 예. 네. 그 당시에도 이 구속영장 청구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녹취록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이 변호인 측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녹취록 관련된 내용도 다 모르는데 이거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 예. 그러니 영장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한 주장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예. 비슷한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대질 조사할 때도 아니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그 녹취록 내용을 알아야 방어할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변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뢰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기 위해서 그런 입장 밝히고 언론 내에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다만 법적으로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냐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된 근거가 되는 자료 등을 특히 녹취록이나 녹음 내용 등을 보여주거나 들려줘야 될 의무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그리고 피의자 신문이라는 게 수사기관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저 이거 제가 그거 들어야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권리까지는 피조사자의 권리로 보기 힘들거든요. 예. 따라서 저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 과연 방어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냐라고 예.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당초에 구속영장에 담겨있던 배임 혐의는 넣지 않았잖아요.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가 이루어졌겠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뭐 나오는 이야기가 뭐 몇백억은 우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수사기관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예.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형량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 배임 관련해서 이 유동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포함이 돼 있었고요.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기소를 할 때는 빠져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 지점을 찾거나 또는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 지점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 못한다. 따라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을 겁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왜 배임이 빠졌어? 이거는 이재명 후보 봐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재명 일단 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것도 정치적인 주장으로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실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배임을 기소했다면 예. 오히려 배임 유죄 판결 받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사한 사건들을 실제로 실무상에서 다루다 보면요, 예. 여러 사람이 관련된 큰 규모의 이런 배임 관련해서는 각자 살 길을 찾기 마련이에요. 예. 특히나 이 사건에서도 이른바 대질신문에 등장했다는 그 4명, 예. 네 명 관련해서도 다 처지가 다릅니다. 예. 유동규 씨는 이미 구속돼서 기소가 됐고요. 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구속영장 청구의 기로에 서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조를 하면서 약간 벗어나 있는 듯하기도 하고, 예. 물론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될 거라는 관측도 강하고요. 예. 반면 또 이제 그 정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예. 처음부터 굉장히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하면서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입니다. 예. 네. 각자 입장이 다르거든요. 예. 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배임이 존재했다면, 예. 배임이 벌어졌다면 이들은 공범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수사 단계에서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달라요. 그렇다면은 각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는 하고 불리한 이야기는 감추거나 또는 왜곡시킬 텐데 예.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유동규 씨를 배임으로 기소를 했다면 예. 나중에 나머지 3명이 또 유동규 제외한 3명이 입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럼 이럴 경우에 큰일 났다. 이제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유동규 씨를 좀 조사해야겠네? 예. 라고 해도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 이 배임 관련해서 기소가 돼버리면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 신분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피고인 신분이 된 사람을 수사기관, 검찰이 불러서 다시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예. 다시 또 그 조사 내용에 대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배임을 빼기 위해서, 배임을 봐주기 위해서 이번 1차 기소에서 뺀 게 아니라, 네. 제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배임 부분을 보다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처벌하기 위해서 네. 배임은 일단 보류한 거다. 현재 조사 중이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 검찰이 배임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빼고 싶었다면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뺐을 거예요.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넣고 기소할 때는 현재 잠시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 이야기대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이 배임 관련해서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배임 혐의는 공범 관계를 명확히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또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연결고리도 참 관심사입니다. 검찰이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성남 도공이 만든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 지사 측은 직접 보고받은 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 내용도 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양측에 전해지는 내용들이 다 좀 상이해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일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예. 반면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거 그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정민영 변호사가 직접 이거 직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만약 예.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이 아닌가 싶은 상황인데 네. 또 정민영 변호사가 또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을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 예.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이 정민영 변호사가 실제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한 것이냐. 예. 네. 또 이것도 언론 보도가 다 나뉘는데 당시에 제3자가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검찰에게 했고 검찰이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현재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정민영 변호사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예.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명하기 위해서는 네. 과연 어떠한 증거가 있겠느냐. 네. 오늘 정민영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시 또는 암시와 함께 예. 추궁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 조사에 따라서 이 사건 특히 공모지침서 내용 관련된 직접 보고 관련해서는 네. 어느 정도 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로비 의혹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